안녕하세요. 오늘도 시니어 인생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슬아의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37세로 결혼한 지 8년째이고 작은 아들은 34세로 아직 미혼입니다. 큰 아들에게는 7살 손녀와 4살 손자가 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건강 문제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대기업에 다니고 아들도 중견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첫째 손녀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며느리 친정어머니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직 가게를 하고 있어서 도와드리지 못했죠. 그런데 손녀가 돌 지나고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하면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했지만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오후 4시였고 아들 내외는 저녁 7시, 8시는 되어야 퇴근하니까 그 시간 동안 제가 봐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내 손주를 내가 돌보는데 뭐가 힘들겠어? 라고 생각했죠. 친정어머니께서 1년 동안 돌봐주셨으니 이제는 시어머니인 제가 도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3년을 돌봤습니다. 매일 오후 4시에 어린이집에 가서 손녀를 데리고 와서 간식 먹이고 놀아주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그러다가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출산휴가 3개월을 쓰고 바로 복직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둘째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바로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좀 당황했습니다. 손녀 하나 돌보는 것도 힘든데 이제 갓 태어난 아기까지 돌봐야 한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올라오시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엄마 미안해. 다른 방법이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갓난아기인 손자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 2~3시간마다 수유, 기저귀 갈기. 60세 가까운 나이에 다시 육아를 하려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늘 피곤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둘째는 100일 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낸 거였습니다. 그래도 아침 8시에 아들이 손자를 데려오면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오후 4시에 하원시켜서 돌보고 저녁에는 첫째 손녀도 함께 돌봐야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제 일과 남편 아침을 준비합니다. 7시 반쯤 남편이 출근하고 8시가 되면 아들이 둘째 손자를 데리고 옵니다. 손자를 받아서 밥 먹이고 옷 갈아입히고 어린이집 가방 챙겨서 9시에 등원시킵니다. 집에 와서 정리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하다 보면 11시입니다. 점심 준비하고 먹고 나면 오후 1시. 잠깐 쉬려고 하면 벌써 3시 반이고 서둘러 손주들 하원 준비를 해야 합니다. 4시에 어린이집에 가서 두 손주를 데리고 옵니다. 집에 오면 손을 씻기고 간식을 줍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합니다. 블록놀이, 그림 그리기, 공놀이. 7살, 4살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쳐서 제가 따라가기 힘듭니다. 6시쯤 되면 저녁을 준비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식사 후에는 씻기고 TV 좀 보여주고 책 읽어주고 그러다가 8시쯤 되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데리러 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면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됩니다. 남편 저녁 차려주고 정리하고 나면 10시가 넘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우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다시 똑같은 일상이 시작됩니다. 처음 1, 2년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를 키우는 건 당연한 거야. 맞벌이하는 애들 도와줘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주들도 예쁘고 저를 할미라고 부르며 좋아하니까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 문제였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무릎 관절염도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쉴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손주들 돌보느라 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갈 수 없었고 취미 생활을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오로지 손주 돌보기로만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문제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게 육아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돈을 드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라는 게 며느리 말이었고 아들도 엄마, 친손주 봐주는데 돈을 받아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면서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간식비, 장난감, 외출할 때 드는 비용. 한 달에 최소 30, 40만 원은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파서 병원비도 많이 나갔습니다. 물론 아들한테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제 용돈에서 썼습니다. 작년 여름 며느리와 처음으로 크게 부딪혔습니다. 손녀가 감기에 걸렸는데 며느리가 제 탓을 한 거예요. 어머님, 왜 애한테 얇게 입히셨어요? 제가 두껍게 입히라고 했잖아요 라고 화를 냈습니다. 사실 그날 날씨가 더워서 아이가 땀을 많이 흘려서 얇게 입힌 거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말씀을 안 들으셔서 애가 아프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4년 동안 손주들을 정성껏 돌봤는데 한 번 감기 걸렸다고 저를 비난하다니. 감기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걸리는 건데 마치 제가 아이를 잘못 돌봐서 아프게 한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한테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내가 지난 4년간 얼마나 힘들게 애들 키웠는지 알아? 내 건강도 다 망가졌어. 그런데 감기 한 번 걸렸다고 나를 비난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건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주셔야죠.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제 마음대로? 저는 지난 4년간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거 먹이지 마세요. 저거 먹이지 마세요. 이렇게 입히세요. 저렇게 재우세요. 며느리가 만들어 놓은 육아 수칙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손주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는 며느리가 저를 믿지 못한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육아 방식이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뛰어놀고 흙도 만지고 그러면서 자라는 게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들들을 그렇게 키웠고 그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규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했어요. 식사 시간, 낮잠 시간, 놀이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그 스케줄을 지켜야 했습니다. 간식도 정해진 것만 먹여야 했고 TV도 하루 30분만 보여줘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옷이 더러워지면 며느리가 어머님, 애들 옷 좀 깨끗하게 입혀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과자를 먹고 싶어 해서 주면 어머님, 아이들한테 정크푸드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 말을 다 따랐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육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며느리 방식이 맞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뭘 하고 싶어 해도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라고 말해야 했고 아이들이 때를 써도 할미가 어떻게 할 수 없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제가 손주들의 할머니인지 며느리가 시킨 일을 하는 베이비시터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CCTV였습니다. 올해 초에 며느리가 우리 집 거실에 CCTV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사에 있어도 아이들 보고 싶어서요. CCTV 하나만 달아도 될까요? 처음에는 손주들 안전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감시하려고 설치한 거였습니다. CCTV 설치하고 일주일 후에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이들한테 과자 주셨죠? 제가 과자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주셨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실시간으로 CCTV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TV를 너무 오래 보여주시면 안 돼요. 30분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날에도 어머님,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왜 말리지 않으세요? 다칠 수 있어요. 매일 며느리한테 전화가 오니까 저는 CCTV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과 놀 때도 밥 먹일 때도 항상 며느리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긴장했습니다. 제 집인데 제가 감시받는 것 같아서 정말 불편하고 불쾌했습니다. 결국 남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못하겠어. CCTV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 남편도 화가 나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야, CCTV 치워. 너희 엄마가 범죄자야? 감시하듯이 하면 어떡해? 아들은 난처해하면서 아빠, 와이프가 그냥 애들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지만 결국 CCTV는 치웠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불만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옛날 방식으로 키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4년간 손주를 돌보면서 제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고 무릎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겼고 어깨도 자주 아픕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걸까? 저는 올해 63세입니다.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앞으로 20년은 더 살 텐데 이 20년을 손주 돌보는 것으로만 보내야 하나요? 제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고 자유롭게 삽니다. 어떤 친구는 서예를 배우고 어떤 친구는 등산을 다니고 어떤 친구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기도 하고 제 처지가 한심하기도 합니다. 남편한테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손주 돌보는 거 그만하고 싶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아들 내외한테 어떻게 말할 건데? 당신이 안 돌보면 누가 돌봐?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안 돌보면
아들 내외가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방과 후 프로그램도 있지만 저녁 늦게까지는 맡아주지 않습니다. 개인 베이비시터를 쓰려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들어서 아들 내외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제가 계속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손주를 돌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 번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들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도 회사에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느라 정말 바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손주 못 봐주겠다고 하면 아들 내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손주들 때문입니다. 손주들이 저를 정말 좋아합니다. 할미, 할미 하며 따르고 제가 안 보이면 울면서 찾습니다. 이 아이들을 낯선 사람한테 맡기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 마음도 아프고요. 세 번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손주를 안 돌봐주는 할머니는 나쁜 할머니처럼 보입니다. 친구들한테 나 손주 안 돌봐주기로 했어라고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에이, 그래도 친손주인데 맞벌이하는 애들 좀 도와줘야지, 이런 말을 들을 게 뻔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제가 며느리 친정 어머니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친정어머니는 지방에서 올라오시면서까지 도와주시는데 바로 옆 동네에 사는 제가 안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계속 돌보게 됩니다. 힘들고 속상하고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아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제 고민을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반응이 다양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맞벌이 하는 애들 힘든 거 모르냐? 라고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나도 손주 돌보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 손주 보는 게 행복한 거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제 편을 들어줍니다. 며느리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CCTV까지 달다니. 그리고 내 건강이 우선이지 손주가 우선이야. 그 친구는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 공감해줬습니다. 인터넷 맘카페 같은 데 보면 며느리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제대로 안 돌봐줘서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제 말을 안 들어요. 같은 글들을 보면 복잡한 심정이 듭니다. 며느리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다는 걸 알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도 듭니다. 교회 권사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손주를 돌봐주는 건 축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힘듭니다. 몇 주 전에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체력적으로 한계야. 건강도 많이 나빠졌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들이 계산을 해봤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베이비시터 쓰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우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한테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아들의 말도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손주들도 저한테 맡기는 게 안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면 안 될까? 아니면 시간제로 일하든지. 그랬더니 아들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엄마, 와이프도 자기 커리어가 있어요. 일 그만두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어요. 결국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고만 했고, 저는 속상한 마음을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며느리와도 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서 전화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얘야, 내가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애들 돌보는 시간을 좀 줄이면 안 될까?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까요? 그 말투가 약간 공격적으로 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제가 희생해야 한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좀 힘들어서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저희도 베이비시터 알아봤어요. 근데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니야. 내가 계속 할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한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서 미안했고, 며느리가 일 그만두게 만드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속상했습니다. 제 마음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만 생겼습니다. 솔직히 경제적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4년간 매일 손주를 돌봤는데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베이비시터는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다는데 저는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나도 돈 좀 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 친손주 봐주는데 돈을 달라고 하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이비시터는 일이고 할머니는 사랑이니까 공짜라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저도 제 시간과 건강을 희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게 이상한 건가요? 인터넷에서 손주 육아비에 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다고 하고 어떤 할머니는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편한테 우리도 육아비를 받으면 어떨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들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좀 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 문제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건강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허리와 무릎이 이미 많이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손주를 돌보면 나중에는 정말 못 움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 여사님처럼 쓰러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제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제가 힘들다, 아프다고 말해도 다들 그래도 참아야지. 조금만 더 힘내 이런 말만 합니다. 정말 쓰러져서 입원해야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거니까요. 최근에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분 정말 쉬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허리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손주를 돌봐야 해서 쉴 수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가족들한테 사정을 말씀하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가족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손주들이 아직 어립니다. 7살, 4살. 앞으로 몇 년을 더 돌봐야 할까요? 초등학교에 가면 좀 나아질까요? 하지만 초등학생도 방과 후에는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도 언젠가 결혼할 겁니다. 그때 또 손주가 생기면 어떡하죠? 설마 제가 그때도
손주를 돌봐야 하는 건 아니겠죠? 제 나이 63세, 70세까지 손주를 돌봐야 한다면 앞으로 7년입니다. 7년 동안 제 인생에 없이 산다는 게 상상만 해도 막막합니다. 그리고 70세가 되면 제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70세에는 더 힘들 겁니다. 그때는 정말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며느리가 먼저 이해해줘야 할까요? 며느리도 나름 힘들 겁니다. 일하면서 아이 둘 키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맡기면서도 미안하고 동시에 제가 제대로 안 돌봐주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제 마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손주를 돌보고 있다는 걸, 제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주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한테 편지를 써볼까도 생각했습니다. 직접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편지로 제 마음을 전달하면 어떨까? 하지만 편지를 쓰면 며느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긴 사연을 쓰면서 제 마음이 조금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귀고 참기만 했는데 이렇게 털어놓으니 조금 시원합니다. 저는 나쁜 할머니도 나쁜 시어머니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손주들을 사랑하고 아들 내외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도 살고 싶고 제 건강도 지키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욕심일까요? 손주도 돌보고 내 인생도 사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할머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계신가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양보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공감해주세요. 감사합니다.